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독일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만나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승했다. 주전 미들 블로커인 숄즐이 결장한 경기였지만 대신 출전한 체쿨라 F가 블로킹 3점 포함 중앙에서 10점을 기록했고 바이첼은 서브로만 5점을 뽑아냈다. 킨더만과 스티그로의 쌍포도 터졌기에 큰 위기 없이 상대를 제압했다. 이태리는 첫 경기에서 폴란드의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패했다. 에고누가 빠진 이번 대회기의 고전이 예상되긴 했지만 셧아웃 패배는 충격적이다. 안트로포바가 에고누의 공백을 메우며 16점했고 다네시와 보니파치오 등이 중앙에서 블로킹으로 앞섰지만 위기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도 보세티와 디그레디 등 사이드 자원들은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 독일의 승리를 본다. 이태리는 올림픽을 가기 위해 이 대회에서 호성적이 필요하지만 최상의 전력을 짜지 못했다. 특히 다네시 외의 속공과 오픈 공격으로 독일을 괴롭힐 중앙 자원이 없다. 높이의 우위가 예상되는 데다 카스트너가 상대 블로킹 벽을 흔들 독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일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범실이 쏟아지며 네덜란드에 완패했다. 3세트에 뽑아낸 22점이 세트 최다 점수일 정도로 어려운 경기를 했다. 주장인 파스코바가 11점을 뽑아냈고 요다노바와 두도바 등이 사이드 공격을 성공했지만 효율이 좋지 못했다. 토도로바와 요다노바의 리시브 성공도 불안했고 전체적으로 불안한 경기력이었다. 일본은 첫 경기에서 세계 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에 승리했다. 남자팀 에이스인 니시다 유지와 결혼하며 성이 코가에서 니시다로 바뀐 주장 사리나와 이시카와 유키의 동생인 마유가 51점을 합작하며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고 하야시와 코지마 등이 후위에서 물샐 틈 없는 수비 라인을 가동했다. 일본의 승리를 본다. 불가리아는 전위에서 오픈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야마다와 와타나베 등 일본 중앙의 높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강력한 서브와 수비로 상대를 경기 내내 흔들 일본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터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예선 첫 경기에서 불가리아를 완파했다. 블로킹 3득점 포함 12점을 기록한 아포짓 스파이커인 플락이 에이스 역할을 했고 로이스와 바엔스 등 중앙 미들 블로커들이 높이의 우위를 살렸다. 놀레마와 티머맨 등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음에도 승리하며 강력한 전력을 자랑했는데 이 경기를 통해 연승을 노린다. 튀르키예는 첫 경기에서 아시아의 다크호스인 일본의 발목을 잡혔다. 먼저 두 세트를 내주는 등 고전 끝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카라쿠르트와 발라딘 등이 전위에서 안정적인 성공률로 14득점 이상을 해줬지만 에이스인 바르가스가 부진했다. 그래도 세계 랭킹 1위로서 3, 4세트를 내리 따내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건 인상적이었다. 튀르키예의 승리를 본다. 티머맨과 로이스가 나설 네덜란드의 높이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튀르키예 역시 칼라치와 베이자 등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 바르가스와 발라딘이 경기 내내 높은 타점을 앞세워 화력에서 앞설 튀르키예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브라질 대 대한민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캐나다를 잡고 1승을 챙겼다.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3세트 고비를 넘긴 것이 승인이었다. 특히 중앙 미들 브로커인 다네시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서브 2득점과 블로킹 5득점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고 아나 크리스티나가 20점을 몰아쳤다. 가비와 로사 마리아 등의 공격 성공률도 좋았는데 마르시스 세터가 상대의 블로킹을 잘 따돌렸다. 한국은 중국에 패하며 네이션스 리그 28연패를 당했다. 새로운 감독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이번 대회인데 경기력이 처참했다. 강소희가 서브 2점 포함 11점을 기록했고 정호영이 중앙에서 블로킹 3득점을 올렸지만 거기까지였다.
한다의 리시브와 디그는 기대 이하였고 팀 로스터에서 후위 공격을 안정적으로 해줄 선수도 보이지 않았다. 브라질의 승리를 본다. 브라질은 높이가 유럽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상이 강했지만 디아나와 줄리아 등이 가세하며 높이의 약점을 지웠다. 엄청난 타점을 살릴 수 있는 가비와 크리스티나 쌍포도 건재한 브라질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중국 대 미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력의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며 한국을 완파했다. 한 세트도 20점 이상 허용하지 않은 완승이었는데 슈팅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위안신예와 왕얀얀 등 중국을 대표하는 장신 미들 블로커 듀오는 나란히 블로킹 2득점 포함 1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리잉잉은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를 폭격했다. 다오리니의 안정적인 볼 배급도 팀에는 확실한 힘이었다. 미국은 블로킹 12대 1과 서브 8대 4 등으로 태국을 압도하며 첫 경기를 승리했다. 2세트 다소 흔들리기도 했지만 3, 4세트를 지배했다. 톰슨의 불참으로 인해 주포 역할을 기대한 스키너가 블로킹과 서브 모두 3점 이상을 기록하며 19점을 올렸고 프란티와 뷰터도 역할을 충분히 했다. 미국의 승리를 본다. 리잉잉과 공장 유등이 나서는 중국의 사이드 화력도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홀과 뷰터, 오그 보구까지 중국의 중앙을 저지할 강력한 미들 블로커진이 있다. 조딘 폴터의 볼 배급도 원활할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도미니카 공화국 대 캐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미니카는 첫 경기에서 세르비아에 승리했다.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한 승리였다. 팀의 에이스인 마르티네즈 자매가 30점 가까이를 합작하며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했고 이사벨의 측면 득점도 잘 나왔다. 베테랑인 마르테가 주전 세터로 나선 팀에 안정감을 준 것도 승인이었다. 캐나다는 첫 경기에서 브라질에 패했다. 한 세트를 빼앗았고 3세트에서도 접전을 가져갔는데 세트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주장이자 주포인 알렉사 그레이가 23득점을 올리며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했고 반 리크의 득점도 나왔지만 블로킹에서 상대에 압도당했다. 마글리오를 지원할 선수가 필요해 보인 브라질 전이었다. 도미니카의 승리를 본다. 높이가 좋은 세르비아 상대로도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갔는데 캐나다의 단조로운 오픈 공격 위주 공격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와 이사벨이 사이드에서 확실한 득점을 해줄 것이고 중앙의 우위를 가져갈 도미니카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